침묵의 대가, 부모가 내 아파트를 동생 약혼식에 넘긴 날 그리고 돌아온 복수.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야경. 찢어진 가족 사진 위에 홀로 서 있는 여성의 차가운 뒷모습.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도시 불빛. 중앙 텍스트 배신당한 집. 돌아오지 않는 복수. D18자. 우측 하단 스피커 오디오. FL1. 그날 호텔 연회장은 웃음과 축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민준이 부부에게 강남 아파트를 새 보금자리로 주마. 박수가 터졌다. 모두가 축하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다. 그 아파트는 내 것이었다. 대학 졸업 후 8년,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밥 먹듯 하며 모은 돈으로 산, 내 이름으로 등기된 유일한 재산. 부모님은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지은아, 이해해 주렴. 민준이가 먼저 결혼하니까 집이 필요하잖아. 너는 나중에 남편 집으로 가면 되지.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의 모든 것을 얼려버렸다. 웃음이 메말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수를 쳤다. 축하 인사를 건넸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다. 여자라서.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민준이가 원하면 나는 양보해야 했다. 좋은 학원, 좋은 옷, 좋은 대학. 나는 늘 나중이었다. 나중에는 내가 쓰면 된다고, 나중에는 내가 받으면 된다고. 그런데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섰다. 눈빛이 낯설었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참아야 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분노를 삼키며 잠이 들었다. 꿈에서도 그 연회장이 나왔다. 모두가 웃는데 나만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 가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동료들이 약혼식 재밌었어 물어도 웃으며 대답했다. 네, 좋았어요.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이 언젠가 그들을 집어삼킬 거라는 걸 아직은 나조차 몰랐다. 며칠 뒤 부모님 댁에 갔다. 민준이와 예비 신부 수진이가 와 있었다. 그들은 내 아파트를 이미 자기들 집이라고 불렀다. 언니, 고마워. 진짜 좋은 집이야,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형편없는 동네는 아니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축하해. 어머니가 부엌에서 차를 내오며 말했다. 지은이 너도 빨리 결혼해라. 남자 만나면 집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 말에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집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 문장으로 삭제되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흘러도 차가웠다. 왜 나만 참아야 하나? 왜 나만 이해해야 하나? 그날 밤 처음으로 검색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취소, 증여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화면 속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 많았다. 너무 복잡했다. 창을 닫았다. 아직 아니야? 법으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시끄럽다. 가족이 산산조각 날 테고 나는 여전히 상처뿐일 터였다. 나는 더 조용한 방법을 원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방법을. 그때부터 나는 관찰했다. 민준이의 말투, 수진이의 미소,
부모님의 표정 하나하나. 약점은 반드시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찾았다. 아버지의 사업이 생각보다 위태로웠다. 최근 은행 대출이 늘었고 보증을 선 엄청난 금액이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 승진이 늦어지고 있었다. 수진이 집안은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빈약했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하나하나 차분히. 분노가 아니라 계산으로. 하지만 밤이 되면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맞는 걸까? 가족인데. 눈물이 났다.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다. 이미 가족이 아니야. 그들은 나를 버렸어. 그 후회마저 삼켰다. 삼킬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굳어갔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부모님 댁에 가끔 들렀다. 웃으며 밥을 먹고 선물을 사갔다. 그들은 안심했다. 지은이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러면서 정보를 모았다. 아버지가 보증선 거래처가 부도 위기라는 사실. 민준이가 회사에서 실수로 큰 손실을 냈다는 소문. 수진이 아버지가 도박 빚이 있다는 얘기. 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확인했다. 지인에게 슬쩍 물어보고 인터넷을 뒤지고 필요할 때는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계획이 조금씩 형태를 갖췄다. 법을 직접 들이대지 않을 것이다. 법은 너무 정직하다. 나는 그들이 만든 규칙 안에서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아버지의 거래처였다. 그 회사에 투자 제안을 넣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으로 아주 매력적인 조건으로. 그들은 덥석 물었다. 그리고 나는 일부러 계약에 작은 함정을 넣었다. 나중에 터지면 아버지의 보증이 실행될 함정. 서류에 사인하는 날 아버지는 기뻐했다. 지은아, 내 덕분이야. 나는 웃었다.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가?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나만 괴물이 되는 건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또 삼켰다. 이번엔 눈물까지. 폭풍이 오기 시작했다. 내가 넣은 계약 함정이 터졌다. 거래처가 부도났고 아버지의 보증이 실행되었다. 수천만 원이 날아갔다. 아버지는 충격에 빠졌다.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 집마저도. 민준이는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다. 내가 익명으로 보낸 제보 때문이었다. 실수 증거 몇 장이면 충분했다. 수진이 집안도 흔들렸다. 그녀 아버지의 도박 빚이 언론에 살짝 노출되었다. 내가 아는 기자가 우연히 알게 된 정보였다. 결혼 준비는 삐걱거렸다. 수진이 쪽에서 집을 요구했다. 강남 아파트. 내 아파트. 부모님은 당황했다. 이미 명예 이전을 했는데 이제 그 집마저 위험해졌다. 왜냐하면 내가 조용히 은행에 연락했기 때문이다. 내가 원래 대출을 갚던 계좌를 정리하며 증여 사실을 구연히 달렸다. 증여세 추징 통보가 날아왔다. 수억 원. 부모님은 패닉에 빠졌다. 나를 불렀다. 지은아, 도와줘. 어떻게든.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울었다. 어머니가 빌었다. 민준이는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웃고 있었는데 눈이 웃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토했다. 위가 뒤틀렸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결혼은 연기되었다. 수진이 쪽에서 파혼을 선언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체면도 서지 않으니까. 민준이는 실직했다. 아버지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부모님은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했다. 나를 원망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나는 찾아갔다. 과일을 사들고.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가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그 말. 오래 기다리던 그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 느낌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민준이는 나를 보자 소리 질렀다. 너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쳤어. 나는 담담히 말했다. 너희가 먼저 내 인생 망쳤잖아. 그 순간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공허 때문이었다. 집에 돌아와 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그들이 원하던 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나는 더 외로워졌을까?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무거울까? 거울을 보았다. 그 눈빛. 이제는 정말 낯설었다. 내가 아닌 누군가였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소리내어. 혼자. 그 후로 나는 부모님 댁에 가지 않는다. 연락도 하지 않는다. 민준이도 수진이도 모두 사라졌다. 나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산다. 법원 판결로 명의가 다시 내게 돌아왔다. 증여는 무효, 추징된 세금도 내가 대신 냈다. 돈은 충분했다. 이제는 더 많아졌다. 가끔 창밖을 본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하다. 하지만 내 안은 조용하다. 복수는 끝났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나처럼. 그런데 왜 이 승리가 이렇게 텅 빈 걸까? 가끔 꿈을 꾼다. 어린 내가 부모님 손잡고 웃던 꿈.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럴 감정조차 남지 않았다.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나도 그들처럼 되었을까?